앞에서 다 써놓고 알겠습니다. 휴대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시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급석탄 고품위화에 대한 기술 현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위 석탄 수입국입니다. 일본이 1위고 이제 우리나라가 2위고 대만이 3위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건 이제 지난번에 그 에이펙 그 동서발전의 그 장재혁 차장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2008년에 5개 발전소에서 수입한 게 한 6,300만 톤, 그 다음에 코켄콜이 한 2,100만 톤에서 합쳐가지고서 8,500만 ton 정도로 2008년에 수입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한 5년 안에 우리도 한 1억 톤 정도가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은 1년에 약 한 2억 톤 정도 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석탄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인더스트리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탄 가격 동향을 보시면은 지난 2006년 1월서부터 지난 9월까지의 동향을 보시면은 요 위에 세 개가 이제 CIF, 재팬,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쪽이고요. 나머지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호주에서 오는 FOB가요. 이 그래프에서 위에 세 개가 세 개 중에 노란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CIF 가격인데 보시면 중간에 한번 출렁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 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 초까지 최대 지금 스팟 시장에서 약 한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안에 아마 평균 가격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안에 한 100달러까지는 지금 증가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튀는 현상들이 생길 것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렇게 석탄이 한번 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실제로. 화석연료 매장량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드콜 그러니까 이제 발전량이고요. 매장량은 비슷합니다. 하드콜하고 리그나이트 매장량은 비슷한데 이 하드콜이 이미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이거고요. 지금 리그나이트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리그나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저등급석탄 리그나이트의 그 세계적인 분포하고 상상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애쉬 콘텐트고 이것이 모이스처 콘텐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초록색이 인도네시아로 랭크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는 회분도 많고 수분도 많은 이런 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등급 석탄들 중에서 우리가 그중 접근하기 쉬운 지역의 탄이 이제 인도네시아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그 히데코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 있고 우리나라 또 몇 개 업체가 지금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인도네시아 석탄을 갖다가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께서 베트남인가요? 베트남 가서 뭐 석탄 쪽에 그랬다 하셨는데 베트남 쪽은 이런 저등급 석탄이 아니고 그 세마이 안트라사이트, 아역 석탄 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그나이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인도네시아로 다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등급 석탄은 직접 발전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층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실제로 독일의 RWE에서 개발한 이동층 보일러 같은 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컨버전, 그러니까
리퀴팩션이나 가시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딩을 해서 탄광을 딱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업그레이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2008년에 소디츠가 예상한 그 비즈니스 어느 것이 프로피터블 하냐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다이렉트 유즈냐 컨버전이냐 업그레이딩이냐 세 가지 기준을 했을 때 다이렉트 유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컨버전 그 다음에 업그레이딩인데 똑같이 이제 500만 톤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업그레이딩 쪽이 애뉴얼 턴오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비 좀 다른 작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로레크콜 활용 기술들 중에서 업그레이딩 쪽이 가장 프로피터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업그레이딩 쪽의 기술들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기술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정 쪽은 워낙에 아주 오래된 때문에 제가 빼고요. 그래서 혼합, 조립, 건조, 정제 이렇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렌딩은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풍위탄하고 그다음에 저등급 석탄을 갖다가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적절하게 섞는 거죠. 가격도 맞추고 그다음에 배출 가스도 맞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연소 효율이 낮으면 고풍위탄을 좀 섞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억셉터블 하면은 좀 저등급 석탄도 섞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블렌딩이 가장 쉬운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지금 블렌딩을 하고 있죠. 발전소뿐만이 아니고 코킹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킹콜은 아마 한 번에 지금 한 7개에서 8개 타는 것들과 같이 블렌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발전소도 지금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이 4개 내지 5개 정도 탄 블렌딩 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브리케팅인데 브리케팅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3가지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BCB,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CUB, 하나는 UBC 이렇게 지금 3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호주의 화이트 에너지에서 지금 바인더리스 콜 브리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플래시 드라이잉 시켜서 이쪽에 사이클을 내서 받아가지고 핫 브리케팅을 그런 기술이 되죠. 2009년 현재 100만 톤 생산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1,500만 톤을 다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브리켓 머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림이 앞에 BCB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플래시 드라이잉이고 사이클러리고 그 다음에 브리켓팅하는 결국 똑같은 걸 갖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고베 스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기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서 이제 누르다 증발시키고 그 리컴프레션에서 그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고 데칸터에서 이제 수분 빼내고 여기서 오일 배수를 한 다음에 역시 브리케팅하는 2008년 12월 8일 날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지역에 하루에 1000톤을 갖다 사용하는 그래서 프로덕트가 600톤이 나오는 대구 플랜트가 지금 건설이 돼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브리케팅 기술은 3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드라잉 기술입니다. 드라잉 기술은 크게 이제 증발건조, 비증발건조로 나눠져 있는데 증발건조 쪽은 이제 스팀 드라잉, 그 다음에 스팀 기동충 건조, 그 다음에 다른 기술들이 있고요. 비증발 건조 쪽에서는 이제 플라이스하고 KP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MT,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나멀 디모터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발 건조는 스팀 드라잉인데 이제 공기 건조에 비해서 이제 화재하고 폭발 위험성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 기동충 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주에 로이양 그러니까 수분이 한 60%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독일에서 RW에서 WTA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 내부 열 배속이 있는 이동층 건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상용화되고요. 그 다음 기타 증발 건조식으로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W에서 하고 있는 WTA 테크놀로지는 유동층 스팀 건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팀 가지고서 이동하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히팅 스팀을 이용을 해서 내부 열원을 갖다 제공을 하고 리그나이트가 들어와서 건조돼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스팀을 갖다가 리컴프레션해서 그 열을 갖다 이용하느냐, 아니면 로우 프레셔 스팀을 갖다가 별도로 이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그 베이퍼를 갖다가 직접 파워플랜트로도 쓰느냐, 그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이 공장을 더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의 IHR, 플로리다 베드 드라이어인데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이동층 건조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쿨링워터에서 나오는, 어디고요? 예, 요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쿨링된 요 워터에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49도씨 워터를 갖다가 힐 익스체인징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이스처 콘텐트가 35에서 29%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컨셉을 잘만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온에서 35에서 29, 28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효율은 많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드 플로우 드라잉이라고 하는 게 IDGCC입니다. 이건 이제 IGCC에 가운데 드라잉만 넣어서 IDGCC인데, 이건 뭐냐면 미동층 타입의 가스화인데요. 가스화 시킨 상태에서 그 가스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냉각시키는 거를 여기 지금 석탄이 들어온 걸 갖다가 그 가스를 갖다가 냉각시키면서 석탄을 갖다 건조시킵니다. 가스화된 합성 가스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이클론으로 여기서 건조된 석탄을 갖다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쿨링된 가스를 갖다가 이제 클리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요 가스화 상용화된 가스화에다가 여기다 지금 결합을 시켜서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성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가스화 쪽에서도 아마 효율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증발 건조는 플라이스나 KFUR, MTHTD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KFUR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와이오밍 쪽에 75만 톤 생산하는 것부터 설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석탄을 집어넣고 양쪽에 문을 닫고서 그다음에 스팀을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이제 스팀으로 쪄내는 것이 되겠는데, 최근에 남아공에 있는 가스화 장치, 버려진 가스화 장치를 이용해서 컨티뉴스 프로세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치긴 장치이지만 운전비가 많이 들어서 성공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호주에서 개발하고 있는 MT, 미케니컬 서멀 익스프레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 미케니컬이니까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서멀리, 열적으로 익스프레션, 짜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갖다가 한 200도 올려가지고서 60기압으로 양쪽에서 물을 갖다가 짜내고, 그 압력으로 그대로 가스화기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상용화 전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RW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기술의 원천은 호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브리케팅,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콜 클리닝입니다. 그러니까 저등급 석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고품위화 석탄을 만들었는데, 이건 고품위화가 아니고 초고품위화, 그러니까 초청정 석탄이죠.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개발한 건 울트라클린콜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하이퍼콜이라고 하는데, 효율이 0.16% 이하, 이거는 200ppm 이하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지금 3톤까지
벤치 스케일, 빨리 안 주셨죠. 벤치 스케일까지 가져가고 있고, 정량은 일본은 0.1톤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휘분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슬래깅 이니시에이션 물질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다이렉티파이드 가스 터바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꿀이 열려진지라고 부르는 다이렉트 카본 퓨얼 셀을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티파이드 가스 터바인하고 그 다음에 초맥 가스와 컴패시터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2008년도에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으로 해외 저등급 석탄 풍미화 기술, 유중 수열리 건조 기술, 유동층 건조 기술 두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목표는 지금 5톤 per day 플란트를 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192억 원.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참여 기업 중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탄광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발전소 현장에다가 지금 폐활수 부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콜 클리닝 쪽에도 역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애쉬브리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매 추출 기술로 회분 200ppm 이하, 그다음에 소듐 포타슘 0.5, 설퍼 300ppm 이하. 석탄에서부터 수율 60%로 지금 초중 석탄을 빼내는 거를 랩 스케일에서부터 지금 0.1톤 per day까지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징히터 박사님도 와 계시고 요 과제 연구 책임자 징히터 박사님 좀 하고 계시는 건데 유동층 가스화 기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급탄을 건조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아까 호주의 BCB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CUB랑 비슷하게 플래시 드라이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으로 석탄을 갖다가 브리케팅하는 쪽이 아니고 사이클론 드라이어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플래시 드라이잉에서 다 못한 건조를 가스화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이클론의 단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여기서 지금 컨트롤을 갖다 여기서 한 그런 형태로 지금 저급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급탄 석탄, 저급급 석탄 활용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리케팅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호주하고 일본에서 상용화 전 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발전 효율을 갖다가 현장에서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국내 기술이 아직까지 이 기술에 목표치는 좀 파일럿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산업의 장점이 플랫 건설 기술이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래서 쉽게 중간 진입을 하긴 합니다만, 금방 추월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해외 자원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